자, 3번. 자, 첫째 항이 정수다.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나왔어. 뭐, 첫째 항이 정수라는 건 이제 문제 풀 때 좀 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죠. 모든 항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좀 하면은, 어이구. 모든 항이 다르다는 얘기는 공비가 1이 아니다. 이런 얘기랑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죠. 왜냐면 공비가 1일 때는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하면서 똑같은 항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은 공비 조건을 주고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A라는 집합에는 AK 제곱이 들어있어. 근데 AK는 AN의 항에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A1의 제곱에 R 제곱의 n-1승 요게 이제 A라는 수열의 항의 일반항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 되고요. B 집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B 집합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A라는 수열을 이용해서 초항부터 10항까지를 부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1에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A3 이런 게 들어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좀 만드는 것도 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AN이라는 게 A1의 R의 n-1승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의 n승에 A1의 R의 n-1승을 정리를 해주면 얘는 -1의 n승에 A1의 R의 n승에 그 다음에 R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 둘이 묶이니까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될 거고 R분의 A 이렇게 되겠지. A1.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얘도 이제 가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1에 마이너스 R의 n-1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반화된 걸 위에다 갖다 써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R의 n-1승 요렇게 B라는 집합에는 이런 수열이 들어있어. 자, 그럼 조금 더 정리해주면 A라는 집합에는 초항이 A1의 제곱으로 되어 있고 공비는 R제곱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는 초항이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어 있고 공비는 마이너스 R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읽어보면 집합 A의 원소가 뭐 서로 다른 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집합 B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큰 수부터니까 이런 식으로 큰 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큰 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제일 큰 거랑 두 번째 큰 거랑 제일 큰 거랑 두 번째 큰 거랑 이렇게 같아야 되고 집합 B에서는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8로 양수가 돼야 된대.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걸 구해라. 근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요걸 잠깐 볼게. 선생님이 요걸 좀 봤었는데 베타2가 8이래. 베타2가 8인데 여기서 잠깐 정리해 주면 베타2는 어 베타2는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부호가 계속 바뀌어. 부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A1이 양수냐 음수냐, R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베타2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즉,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할 거 아니냐면, 선생님이 좀 그림을 하나 띄워볼게요. 자, 그림을 뭘 띄워볼 거냐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초항과 공비에 따라서 이 등비수열, 지금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자, 등비수열 AN이라는 등비수열에 그 약간 지수함수적인 그런 개념을 약간 그린 거야. 이쪽으로 하면 이제 N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N축이다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서 뭐 초항이 양수이면서 공비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고 초항이 양수이면서 공비가 1일 때는 이런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형태고 뭐 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어요. 분류를 좀 해봤고 이쪽은 이제 진동하면서 감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쪽은 진동하면서 커지는 발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비수열하면
총 8개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등차 수열하면 직선을 떠올리게 되는데 등비 수열을 그래프로 떠올린다. 이건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건데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이걸 좀 요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합 A나 B 같은 경우는 이 AN이라는 이 수열의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를 우리가 한 번쯤은 스스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자, 여기서 A1은 양수야. 이게 첫 번째 항인 거고 공비가 절대값, 공비의 절대값이 현재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할 거야. 근데 공비는 음수니까 진동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공비가 음수인 상황이지. 공비가 음수인 상황인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감소하면서 모아지는 거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질 때는 점점점 발산하면서 커지면서 이제 점점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일단 AN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에 들어있는 아이 있지. 집합 B에 들어있는 아이의 일반항은 얘가 되겠죠. 얘가. 그죠? 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집합 B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보여주면 요렇게 집합 B에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집합 A에는 지금 요렇게 여러 가지가들이 들어있죠. 집합 A에는 집합 B죠. 미안합니다. AN을 이용해서 지금 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AN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A1이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A1은 음수겠지. 그 다음에 공비가 0하고 1 사이야. 그럼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 갖고 온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위에 게 정리가 되면 아래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지?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적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하나씩 그려보면서 이걸 내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요 범위 처리하는 건 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즉 집합 B에 들어있는 경우도 이렇게 8가지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 A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집합 A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냐면 AN을 제곱하는 거잖아. 제곱하니까 기본적으로 초항은 다 양수가 돼요. 초항은 다 양수가 되고 공비 같은 경우도 음수가 다 양수가 돼버리는 형상이 생겨요. 그래서 몇 가지 모양밖에 없다. 지금 보시면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A는 되게 단순한 수열이 되는 거고 B 집합에 있는 것들이 8가지로 지금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해주면 좋냐면 자, 먼저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큰 항이 여기 있죠. 제일 큰 항이 여기 있고 두 번째 항이 여기 있어요. 그죠? 지금 제일 큰 항이 얘는 요거고 제일 큰 항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항 베타1이라는 아이는 A10이죠. 그냥 A10. 그죠? A1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타2라는 아이는 A8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두 칸이라는 간격이 생겨서 넘어가죠. 자, 좀 크게 볼게요. 두 칸이라는 거. 자, 여기서 제일 큰 애는 A10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애는, 두 번째로 큰 애는 A8이 되는 건데, 여기서로 넘어갈 때는 이제 두 칸이 돼서 넘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선 얘가 이제 베타1이 되는 거고, 얘가 베타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A2가 이제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죠? A2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A4가 두 번째 제일 큰 항이 A2고, 두 번째로 큰 항이 A4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어쨌든 간에 이게 두 칸 차이가 나거든요. 두 칸 차이가.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단조, 장가, 단조, 감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알파1이 되는 거죠. 알파1. 그 다음에 얘가 알파2. 여기서는 얘가 알파1. 여기서는 알파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두 번째 큰 거랑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항수가.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요식을 보세요. 요식을 보시면 알파1과 알파2의 B, 그다음 베타2와 베타1의 B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다 정리를 좀 해놔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그림을 좀 더 정리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같이. 자,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거냐면, 자, 위에 건 이제 집합 B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이런 경우는 얘가 베타 1이고 얘가 베타 2다. 이런 경우는 베타 1, 베타 2다. 베타 1, 베타 2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본 거고, 그럼 베타 2분의 베타 1 값들을 다 여기서 구해봤어요. 근데 얘는 왜 안 했냐면, 베타 8이 여덟 번째 베타가 음수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베타 8은 무조건 8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얘네들은 안 한 겁니다. 얘네들은 삭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베타,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자, 뭘 계산, 요식 있죠. 요식을 지금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계산해 놔서 이쪽 베타 2분의 베타 1의 제곱값들이 어쩔 때는 R4제곱분의 1, R4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R제곱분의 1, 여기서는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알파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전부 다 R제곱분의 1이나 R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나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정리가 지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확인할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랑 자, 즉 범위가 알파 1과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랬으면은 여기서 R 4제곱분의 1하고 R 제곱분의 1하고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R 제곱하고 R 4제곱분의 1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R이 1이 되거나 R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때만 같아지죠. 0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 조건에서 R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4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즉 두 칸 차이가 나오면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요 범위가 A1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고 아래 범위가 이렇게 잡히면 여기는 R제곱분의 1이 나오고 여기도 R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제곱이 나오고 R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려보셔야 되는데, 결론은 초항과 공비의 범위는 얘 아니면 얘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뭘 통해서? 요 두 가지씩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얘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죠. 그죠?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볼게요. 자, 다 지워봅시다. 다 지워보시고, 남길 거만 남기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다 써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까먹게 돼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이 여기서 얘랑 쟤만 남은 거죠. 그죠? 자,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랑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랑 두 가지만 좀 남아 있어요. 요거만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베타 2가 8이래요. 베타 2가 8인데 이 경우에,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먼저 베타 2가 8이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그냥 베타 2를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의 A2 이거죠. 베타 2는, 네, 그러니까 얘는 AR이다. AR이 8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 써보겠습니다. 자, 베타 2는 AR이고 얘가 8이고, 베타 1은, 자,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1. 얘 마이너스 A야. 그 다음에 알파 1은 A1의 제곱, A 제곱이고, 자, 알파 2는, 자, 왜냐면 여기서 알파 1, 여기 알파 1이고, 여기 알파 2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A1의 제곱, R제곱. 그래서 A제곱,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식까지 이용해 볼게요. 알파 1에서 알파 2를 빼래요. 알파 1에서 알파 2를 빼래요. A1의 제곱, A제곱, R제곱에서, 자, 베타 1이랑 베타 2랑 더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AR. 자, 그러면
a 제곱에 1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 해주면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r. 그렇죠? 네. 얘가 지금 4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ar이 4야. 그러면은 요 ar이 지금 문제에서 8이라고 지금 줬으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4죠, 4. 자, a가 이렇게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a가 4면 r은 2가 되죠. 그죠? 계산 실수가 있으세요. 잠깐 다시 볼게요. 여기서 다시 어디까지 지워야 되지? 여기까지 지울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여기서 얘가 날리면은 여기 묶는 걸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자, 마이너스 a를 묶으면 1 마이너스 r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a에 1 플러스 r. 네, 그죠. 얘가 지금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r. 네, 얘가 4. ar이 8이니까 마이너스 a는 자, 계산 실수 어쩜 이렇게 많이 하죠? 자, 다시 한번. 지금 당황했나 봐요. 자, 아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맞죠? 알려주면요. 마이너스 a에 1 플러스 r. 얘가 4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r. 얘가 4인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8 넘겨주면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자, a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여기서 r은, 자,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베타1은 여기다가 이제, A10이죠, 10. 자, 베타1은 A10이고, 베타2는 요 전항이니까, 마이너스 A9.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1은 얘가 알파1이죠. 그죠? 그래서 A1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2는 여기가 알파2니까 A9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A10이라는 값은 A10이죠. 예. A10은 A1의 아래 구승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A라고 쓸게요. A의 아래 구승, 그다음에 A 아래 8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이제 A1의 제곱에 아래 18승, 그다음에는 A1의 제곱에 아래 16승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베타2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8로 마이너스 안 붙였네요. 마이너스 a 아래 8승. 자, 얘를 8로 만들어 보고, 자,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베타1 더하기 베타2니까 a 아래 9승 베타1 더하기 베타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1에서 a 제곱 18 마이너스 a 제곱 아래 16 이렇게. 자, 그럼 좀 묶어서 주면 a 제곱의 아래 16승. 네, 여기서 r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a 아래 8승 r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서 약분이 이렇게 돼서 a 아래 8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r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지금 4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a 아래 8제곱은 마이너스 8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8, 그럼 r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r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어요. 조건은 맞는데, 자, 근데 여기다가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주면 a r의 8제곱이 마이너스 8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a가 절대로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자, 원래는 선생님도 처음에는 뭐 한 가지만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좀 당황을 했는데, 좀 여기서는 결국 a가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은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r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래서 알파 1의 값하고 베타 3 이걸 곱하는 게 최종적인 답이죠. 그래서 알파 1은 아까 A1의 제곱이었고 베타 3는 마이너스 A1 R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1의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1의 세제곱 곱하기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12, 12에 플러스 3분의 그죠? 2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이 768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